저는 미국에 12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한국말 솜씨가 제 실력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간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적인 모든 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다른 미국 변호사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법이라는 게 굉장히 딱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설명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저로서는 뭐 한국말 솜씨 좀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국절 실력이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영어 단어를 쓰게 되면은 제 나름대로 그걸 한번 나름대로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대충 그 뜻은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기 불황은 실은 이건 엄청 장기적으로 갈 경기 불황입니다. 제가 벌써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뭐 경기가 금년 말이면 바닥을 칠 것이며 내년이면은 다시 활발하게 돌아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이게 시작한 게 작년 2007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걸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기업이 미국 정부에서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고 리세션이라고 얘기할 때가 되면은 벌써 한 1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경기 불황은 우리 옛날 한국에서 97년도에 겪었던 IMF입니다. IMF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 우리 한국에다가는 내고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들은 도리어 지금 더 이번 불황을 견디기에 더 준비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 안 하셨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불황은 그냥 이 구조적으로 그냥 왔다 가는 그런 10년마다 오는 그런 주기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이 아닙니다. 미국의 미국의 경제질을 본다든지 하면은 실은 2005년, 2006년부터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미국 경제가 망가진다고 예견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IOUSA라는 책은 베스트셀러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정책을 핀 것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지금 미국은 엄청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빚은 엄청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 사업체들이 바깥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다 밖으로 다 돌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 나라는 서비스 경제로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경제가 금융 기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이 잘못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생각에는 미국의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거는 미국에 있는 주택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세계 시장에다 갖다 팔았습니다. 가장 많이 산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계속 팔리면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됐느냐? 나중에 부동산 값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미국의 경제의 70%는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라고 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모든 경기 부양책들은 세계 시장에서 빌린 돈으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해서 새로운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시장에다가 뿌리게 되면 그 돈이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걸 받아서 다시 또 소비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소비를 다시 늘리지 않고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새로운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주정부 이번에도 겨우 통과시켰죠. 이게 또 다음 6개월 후면 또 시작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카운티, 시 전부 다들 지금 난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현재 unemployment 실업률이 지금 10%를 능가하고 있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들이 고용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역시 다 앞으로 실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엄청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언론에서 얘기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서는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살아나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IMF 때도 그랬듯이 스몰 비즈니스, 소규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정책은 대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비즈니스야말로 경기 불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대들이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마이너리티들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리티들이 소수 민족들이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한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기업들도 파산을 하고 망했지만은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에 제일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리고 미국 자체가 제조업을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제조업도 해야 될 것이며, 그럼 왜냐하면 항상 소비만 하고서는 살 수가 이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정부 돈을 갖다 쓰다 보면은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엄청 높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안 그런 분들은 라디오만 듣고 TV만 보고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거에 의존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 미국에 개인이 왔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미국에 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면으로는 자포자기한 상태에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냐하면은 이게 뭐 같은 거냐면은 우리가 왜 처음 지진을 겪고 나면은 한 며칠 가다가요. 이 지진에서 오는 어떤 그 공포감이라든지 그때 놀랬던 거가 시간이 걸리듯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분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다시 이렇게 왔느냐 하면서 굉장히 애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많은 우울증 증세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겪고 있으면 그런 거를 바깥으로 표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야말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도 못하고 미국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데인지 모르고, 이제 알고 보니까 지나가면서 저거는 뭐 하는 비즈니스구나 하고 알 수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자녀들도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비즈니스를 꾸려나가면서 우리 한인 경제를 이만큼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마치 누구를 지금 블레임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잘잘못을 좀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일어난 대형 사고입니다. 이걸 고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마치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아니면 대지진이 지나가고 나서, 아니면 산불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걸려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이 파산법 세미나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우리 한국 분들은 이 파산법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저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미국에서 드라마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파산하게 되면 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이고, 집안에 있는 찬장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돈 내놔라 머리카락 잡고 끌면은 미안하다 어떻게 하냐고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감옥으로 가고, 감옥에 가서 면회하러 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게 한번 머리에 박히고 나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파산하면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완전 인생의 끝이다 라고들 잘못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파산만은 내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어떻게든지 비즈니스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 자기 근처에 있는 친지들이나 친구들 돈 끌어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도산하고 파산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마저도 다 같이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단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의 상법, 뭐 파산법이라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의 상법이 어떻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오늘 개최한 겁니다. 우리 어떤 면으로는 미국법으로 볼 때는 파산은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과 달리 파산을 하게 되면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 모든 차업 절차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 파업 신청을 한 다음에 누가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뭐 돈 내놓으라든지 뭐 행패를 부리면은 경찰을 바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 미국에서는 파산하는 것 자체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파산에 대해서 그냥 한국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파산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파산을 하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사이 GM 같은 데서 하고 있는 bankruptcy, 챕터 11 bankruptcy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지금 파산을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너무 몰라서, 너무 무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리고 파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꺼려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지금 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파산 얘기만 꺼내면 그래요. 아, 파산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요새 뭐 선전 많이 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론을 모디피케이션을 한다, 크레딧을 갖다가 줄여서 갚아준다, 등등 지금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파산은 싫으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살 수가 있나 해서 지푸라기 잡듯이 제가 볼 때 그걸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재개할 때 다시 가지면 됩니다. 옛날에 아파트 살다가 집에 가서 사니까 편했지만 또 좀 살다 보니까 집이나 아파트나 어떨 때는 아파트가 더 편해요. 왜냐면은 풀 깎는 사람 오고 별 저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우려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계속 이 돈을 벌어서, 그렇죠? 우리 자식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최소한도 우리의 앞으로 그 생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이 파산이라는 것이 망신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3번 파산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모르시는 분들은 뉴욕에서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새는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분이신데, 그리고 이번 금년 2월달에 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 역시 지금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인타운에도 파산하시고 90년대에 파산하시고 일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사업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파산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부터 우선 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재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빚을 없애가지고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